야, 형들, 우리 또 이렇게 마주 앉았네. 지금 화면 너머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을 형도 있고,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오늘은 또 무슨 얘기 하려나 하고 있을 형도 있겠지. 뭐든 괜찮아. 잠시만 하던 거 멈추고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좀 깊은 얘기 한번 시작해보자. 이건 어디 가서 쉽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친구한테 말해봤자 야, 그냥 저벗소리나 듣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니까. 형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봐. 지금 형의 머릿속을 온통 휘젓고 있는 그 여자, 아니면 얼마 전까지 형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여자와의 관계, 딱 이런 느낌 아니었어? 이게 도대체 뭐지? 사귀는 사이라고 하기엔 뭔가 빠져있고, 그냥 아는 사이라고 하기엔 선을 한참 넘었어. 진심을 주는 것 같다가도 다음 날이면 찬바람이 쌩 불고, 이건 뭐 내 마음을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치는 건가 싶고, 매일같이 연락은 해. 카톡도 수십 통씩 오가고, 밥도 먹고 술도 마셨고, 어떨 땐 분위기도 끝내줬지. 근데 이상하리만치 우리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단 한 번도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어. 이 애매함의 안개 속에서 형은 계속 질문하게 돼.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대로 그냥 시간만 보내도 괜찮은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애타고 있는 것 같지? 나도 그랬어. 형만 그런 거 아니라고. 30대가 넘어가니까 이런 감정 소모가 더 뼈아프게 느껴지더라. 20대 때는 좋으면 직진하고 싸우면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다르잖아. 내 시간, 내 감정, 내 돈. 이 소중한 자원들을 아무 의미 없는 곳에 던져버리는 게 너무 싫어진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지긋지긋한 안개를 걷어내는 첫 번째 단추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야. 이 관계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방향키는 내가 쥔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만 보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분명 매일 연락하고 밥도 먹고 가끔은 영화도 보고 분위기도 괜찮아. 객관적으로 보면 그린라이트 같기도 해. 근데 이상하게 확신이 안 서. 우리라는 울타리가 안 쳐지는 느낌. 이게 바로 감정의 공회전 상태야. 형들, 차 시동 걸어놓고 기어는 중립에 둔 채로 엑셀만 밟는 거 생각해봐. 엔진은 계속 굉음을 내면서 도는데 차는 일센멘트도 앞으로 안 나가지. 내 감정이라는 기름은 계속 타들어가는데 말이야. 딱 그 기분이야. 혼자서만 애쓰고 혼자서만 의미 부여하고 혼자서만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 허무함. 특히 우리처럼 30대를 넘긴 형들은 이게 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20대? 그때는 그냥 좋으면 달렸어. 상처받으면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잊으면 그만이었지. 다음 날이면 또 새로운 사람 찾을 에너지라도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 내 시간과 감정을 아무데나 막 던져버리는 게 극도로 싫어진 거야. 이젠 모든 게 확실한 게 좋아졌고, 애매한 관계에 내 소중한 에너지를 쏟아붓는 게 그냥 아까워 죽겠는 거야. 이건 우리가 늙어서도 마음이 식어서도 아니야. 오히려 내 인생과 내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드디어 알게 됐다는 증거지. 그래서 어느 날 현타가 딱 오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 이대로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것인가? 아니면 그래서 어느 날 형도 결심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만하자. 조금씩 천천히 한번 빼보자. 그냥 조용히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보는 거야. 근데 형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건 절대 연락 끊고 잠수 타자 같은 유치한 방식이 아니야. 그건 솔직히 말해서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초딩이나 하는 짓이고, 우리가 하려는 의도적인 거리두기는 그런 도피와는 차원이 달라. 이건 내 감정의 중심축을 다시 내게로 가져오는 과정이야. 지금까지 형은 계속 그녀를 향해 있었잖아. 그녀의 카톡 답장 하나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상대방의 반응에 내 감정이 온통 휘둘렸다면 이제부턴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지. 지금 이 관계, 이 여자, 이 상황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맞나?
이걸 냉정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야. 이건 그녀를 벌주려는 것도 시험하려는 것도 아니야. 오직 형 자신을 위한 시간이야.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내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형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 형이 딱 한 발 물러서는 그 순간, 이건 그냥 조용해지는 게 아니야. 이 관계의 진실을 비추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그는 것과 같아. 여자들의 반응이 진짜 극과 극으로 갈리거든. 어떤 여자는 기가 막히게 알아채. 거의 본능적으로 느껴. 어? 왜 갑자기 예전 같지 않지? 연락이 줄었네. 그럼 그때부터 그녀의 레이더가 삐빅 하고 울리기 시작하는 거지. 갑자기 없던 약속을 만들려고 하거나 오빠 요즘 바빠? 왜 연락 없어? 하면서 슬쩍 떠보거나 괜히 자기 힘든 얘기하면서 형의 관심을 끌려고 해. 형의 빈자리를 느끼고 그 공간을 메우려고 안달이 나는 거야. 근데 어떤 여자들은 아예 반응이 없어. 그냥 형이 쓱 멀어지면 자기도 쓱 사라져. 마치 처음부터 거기 없었다는 듯이. 그러면 그제야 형들도 깨닫게 되는 거지. 아, 얘는 그냥 내가 있으니까 옆에 있었던 거구나. 내가 빠지니까 아무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였네. 형들, 이게 바로 냉정한 진실이야. 진짜 형을 필요로 하는 여자는 형이 물러설 때 움직여. 근데 그저 그런 어중간한 관심이었다면 형이 사라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이게 오히려 좋은 거야. 왜냐고? 어차피 끝날 관계에 몇 달, 몇 년 더 질질 끌려다니다가 너덜너덜해지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필터링 되는 게 100배는 낫거든. 물론 겁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거리 두면 얘가 날 그냥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 생각 당연히 들지. 근데 형, 반대로 생각해봐. 형이 거리를 뒀기 때문에 그 여자가 진짜 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비로소 드러나는 거야. 이건 잃는 게 아니라 진실을 얻는 과정이라고. 형들,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여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관계의 온도를 피부로 느껴. 형이 말하지 않아도, 티내지 않아도 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서 마음을 거두고 있구나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채. 이게 무슨 초능력 같은 게 아니야. 이건 패턴 인식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심리야. 형이 매일 아침 잘 잤어? 보내고 점심때 밥 먹었어? 묻고 밤에 잘 자라고 말하는 거. 처음엔 이게 특별한 관심이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여자에겐 하나의 일상적인 패턴이 돼. 그냥 매일 울리는 알람 혹은 익숙한 백색 소음처럼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알람이 안 울려. 그 백색 소음이 뚝 끊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람은 시끄러울 때보다 갑자기 조용해질 때 더 귀를 기울이게 돼. 그 침묵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거야. 뭐지? 내가 뭐 실수했나? 어제 내가 너무 단답으로 보냈나?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폭주하기 시작해. 중요한 건 이거야, 형. 형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멈췄을 뿐인데 그녀는 하루 종일 형 생각만 하게 되는 거야. 이전까지는 형이 그녀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녀가 형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 생각의 주도권이 넘어오는 순간이야. 이게 바로 침묵이 말을 걸기 시작하는 순간이고 형의 부재가 형의 존재감을 가장 크게 외치는 역설이 시작되는 지점이야.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했어. 내가 뭔가 실수했나? 요즘 너무 소홀했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있지. 근데 여기서 형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이 모든 판을 결정짓는 핵심이야. 만약 형이 이때다 싶어서 막 삐지고 서운하다고 구질구질하게 군다. 내 마음 몰라줘서 나 삐졌어 라는 티를 팍팍 낸다. 그걸로 끝이야, 형. 걔 머릿속엔 얘는 결국 감정 조절 못하는 애구나. 애새끼네. 이런 인상만 남고 관계는 그대로 끝장나는 거야. 근데 형이 딱 조용하고 묵직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지. 연락은 줄었지만 태도는 변함이 없어. 괜히 SNS에 누구 보란 듯이 질투 유발하는 사진 같은 거 올리는 유치한 짓도 안 해. 그냥 진짜
묵묵히 자기 인생이라는 배를 운전하는 선장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걔는 진짜 미치도록 헷갈리기 시작해. 아니 뭐야, 나한테 관심이 아예 없어진 건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가? 왜 이렇게 태어나지? 나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인가? 그 혼란이 그녀 안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게임의 주도권이 형한테로 넘어오는 거야. 그녀가 형을 쫓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형들, 내가 형들한테 진짜 말해주고 싶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 이 모든 전략의 가장 아이러니하고도 강력한 비밀. 그건 바로 우리가 조용히 물러설 때 바로 그 순간에야 상대는 우리의 존재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형. 사람은 원래 당연한 것에는 감사함을 몰라. 매일 숨쉬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아프기 전에는 건강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잊고 살잖아. 늘 곁에 있던 사람, 늘 먼저 챙겨주던 사람도 똑같아. 그 존재가 하나의 배경이 되고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고마움은 희미해져. 근데 그게 딱 없어지고 나야 그 빈자리가 찬바람 부는 폐허처럼 느껴져야 비로소 깨닫는 거야. 아,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공기 같은 존재였구나. 그 사람이 있어서 내 세상이 온전했구나. 그 깨달음의 순간 그 여자가 형한테 미친 듯이 다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로 그냥 끝일 수도 있어. 근데 형,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둘 다 괜찮다는 거야. 왜냐고? 형은 이 관계의 진실을 마주한 거니까. 그녀가 돌아온다면 그건 형의 빈자리를 깨달은 진짜 마음이야.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어차피 형 혼자 애쓰던 관계였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고, 어느 쪽이든 형은 더 이상 애매함 속에서 시간 낭비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이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게임이라고. 연애는 밀당이 아니라 내 중심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야. 그리고 때로는 멈추는 용기가 진짜 사랑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기도 해. 형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보자. 도대체 왜 우리는 타이밍 맞춰서 조용히 물러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걸까?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남자라는 동물의 본능부터 까놓고 봐야 해. 형들도 알잖아. 우리 남자들은 원래 뭔가 마음에 들면 그냥 확 들이대는 스타일이야. 이게 무슨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사냥 본능 같은 건지, 일단 내가 이 여자다 하고 꽂히면 앞뒤 안 가리지. 일단 연락 퍼붓고 만나자고 조르고 괜히 무리해서 비싼 데 데려가고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 같은 거 만들고, 어떻게든 내가 너한테 이 정도까지 진심이다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발버둥을 쳐. 왜? 우리는 그게 사랑을, 내 진심을 전달하는 유일하고 가장 남자다운 방법이라고 믿거든. 난 너한테 진심이야.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 순수한 마음이 모든 행동의 배경에 깔려 있는 거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놈들과는 다르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근데 형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면 상대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때, 혹은 그 감정의 온도가 우리랑 너무 차이가 날 때, 우리는 혼자 시속 200km로 달리다가 혼자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야. 연애라는 게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였으면 세상에 연애 못할 남자 아무도 없지. 근데 왜 우리는 늘 비슷한 지점에서 좌절하고 멘붕이 올까? 바로 이 속도 차이 때문이야. 근데 형들, 왜 다들 비슷한 시점에서 멘붕이 오고 좌절하냐면, 내가 던진 기대와 그녀에게서 돌아오는 반응이 완전히 엇나갈 때, 그때 진짜 멘탈이 박살나는 거거든. 예를 한번 들어볼게. 형이 하루 종일 폰 붙들고 고민해서 카톡 하나를 보냈어. 문장도 수십 번 고쳐 쓰고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적당히 위트 있으면서도 진심을 담았지. 근데 답장이 6시간 뒤에 혹은 반나절이 지나서 이거 하나 띡 와봐. 그날 하루 그냥 끝나는 거야. 왜 이렇게 사소한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냐고. 그건 형이 이미 감정적으로 저만치 앞서 나갔기 때문이야. 내 마음은 이미 시속 200km로 달리는데 상대는 이제 막 시동을 걸고 있으니 그 작은 피드백 하나에도 차가 뒤집힐 것처럼 휘청거리는 거지. 바로 여기서부터
이 관계의 중심축, 그 파워의 저울이 급격하게 상대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형이 줄 수 있는 걸 이미 다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잖아. 그럼 상대는 이제 느긋하게 팔짱 끼고 이걸 받을까 말까 하고 고르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 돼버려. 그럼 형은 자연스럽게 매달리는 쪽이 되고 거기서부터 남자로서의 매력, 자존심, 여유, 그 모든 게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야.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조절의 필요성이야.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타이밍에 맞춘 의도적인 거리두기라고. 형, 진짜 잘 생각해봐. 타이밍이라는 건 그냥 아무 때나 멈추는 게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느 정도 감정이 생기고 형의 연락이 익숙해지고 이 사람 뭐지? 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골든타임에 내가 딱 멈춰주는 거야. 왜 하필 그때냐고. 그 타이밍에 멈춰야만 그 사람의 마음에 여백이라는 게 생기거든. 이 사람 왜 갑자기 조용하지? 원래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었는데 혹시 내가 저번에 만나서 뭐 실수했나? 이런 식으로 궁금증, 혼란, 그리고 아주 미세한 불안감. 바로 그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을 잔잔한 호수에서 파도가 치는 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파도는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야. 그 사람 스스로 자기 감정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라는 거지. 형이 계속 들이대고, 계속 잘해주고, 계속 맞춰주면 상대는 자기가 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할 시간조차 없어. 그냥 얘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으로만 카테고리에 저장되고 끝이야. 근데 형이 딱 멈춰주면 그때부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지. 내가 왜 이 사람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 왜 나도 모르게 이 사람 SNS를 염탐하고 있지? 그 질문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법이라고. 여기서 거울 효과라는 게 제대로 작동해.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행동을 반사하거든. 형이 계속 연락하고 계속 챙기고 계속 먼저 다가가면 상대방은 점점 더 수동적으로 변해. 왜? 형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굳이 자기가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형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딱 멈추고 조용해지잖아. 그럼 이 거울 효과가 정확히 반대로 작동해. 상대가 이제 불안해지고 궁금해지고 그 텅 빈 공간을 메우려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먼저 카톡을 보낸다든가 괜히 스토리 올린 거에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계의 균형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지. 형이 계속 덮어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봉사야. 형이 한 발 물러서야 상대도 한 발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라고. 근데 형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 만약 형이 그냥 쿨한 척, 바쁜 척 연기하는 거라면 그건 100% 티나고 결국 형만 더 비참해져. 연락은 안 하면서 속으로는 핸드폰만 붙잡고 왜 연락 안 오지? 내 작전이 안 먹히나? 이러고 있으면 그 불안한 에너지는 어떻게든 상대방한테 전달돼. 진짜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형의 자기 삶이 진짜로 잘 돌아가고 있을 때야. 내 일이 있고 내 루틴이 있고 주말이면 만날 친구가 있고 땀 흘리면서 스트레스 풀 헬스장이 있고 내가 나를 제대로 챙길 줄 알면 누군가한테 내 존재의 전부를 쏟아붓지 않게 돼. 그럼 그 자체로도 엄청난 매력이 생기는 거지. 이 남자는 나 없어도 자기 세상이 있구나. 나한테만 목매는 사람이 아니네.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묵직하게 느껴지는 줄 알아? 형들, 여자들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존재감이라는 걸 기가 막히게 느껴. 맨날 연락 오고 맨날 보자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그 자체가 엄청난 존재감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걔네 머릿속에서는 형의 빈자리가 계속해서 떠올라. 왜 조용하지? 요즘 뭐 하고 지내려나? 그리고 괜히 형 SNS에 들어가서 훑어보게 되고 그게 바로 그 여자 입장에서 감정이 다시 타오르는 불쏘시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거리두기는 밀당이나 심리게임이 아니야. 상대의 감정을 더 깊게 만드는 진짜 도구라고. 단, 그 도구는 형의 단단한 삶이라는 손잡이가 있어야만 제대로 휘두를 수 있는 거지. 진심이 기반이 되어야만 먹히는 거라고. 형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보자. 우리가 딱 적당한 타이밍에 한 발 물러섰을 때
여자들 반응? 그거 절대 단순하지 않아. 어? 얘 왜 연락 없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고 그 안에서 진짜 수많은 감정이 요동친다고. 어찌 보면 이건 연애가 아니라 거의 심리 체스판이야. 우리가 한 수를 딱 뒀을 때 그 반응도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감정 회로가 미친 듯이 돌고 과거 상황 리와인드 돌리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형들이 조용히 빠졌을 때 여자 쪽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첫 번째 심리 반응부터 제대로 까보자. 바로 혼란과 궁금증의 폭발이야. 형이 원래 매일같이 톡 보내던 사람이었어. 아침엔 잘 잤어? 점심엔 밥 먹었어? 밤에는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런 소소한 말들이 형한테는 꾸준한 관심의 표현이었고 그녀한테는 어느새 하루의 당연한 루틴이 되어 있었을 거야. 근데 갑자기 형이 조용해졌어. 카톡 빈도도 뚝 떨어졌고 리액션도 예전 같지 않게 밋밋해졌고 그 따뜻했던 온기가 싹 빠져버렸어. 그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반응은 바로 혼란이야. 뭐야? 얘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뭐 실수했나? 혹시 저번에 내가 했던 그 말 때문에 삐졌나? 그날 내가 답장을 너무 건조하게 했나? 이 수만 가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맴돌기 시작해. 그리고 그 혼란은 아주 빠르게 궁금증으로 바뀌어. 형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바로 그 말하지 않는 선택 때문에 그 침묵이 그녀의 머릿속을 온통 지배하게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효과적이냐고? 형이 그동안 너무나도 일관되게 잘해줬기 때문이야. 형이라는 존재가 그녀의 일상의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던 거지. 근데 그 예측 가능했던 패턴이 깨지는 순간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 왜? 라는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그녀의 모든 감정은 형한테로 꽂히게 되어 있어. 형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녀는 하루 종일 형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게 되는 거지. 내가 진짜 똑같은 경험을 했어. 예전에 정말 관심 가던 여자한테 하루 3번씩 연락했었거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처음엔 엄청 좋아하더라. 근데 그게 1주일, 2주일 지나니까 슬슬 답장도 늦고 감정도 빠지고 가끔은 하루를 건너뛰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때 딱 느꼈지. 아, 안 되겠다. 내가 너무 과했구나. 그리고 모든 연락을 딱 끊었어. 정확히 3일 뒤에 그 여자한테서 먼저 카톡이 오더라. 오빠,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연락이 없지? 바쁜 거야? 아니면 혹시 뭐 기분 상한 일 있었어? 그때 뼈저리게 느꼈지. 아, 내가 멈추니까 비로소 내 자리가 보이는구나. 그동안은 내가 늘 옆에 있으니까 내 존재가 투명했던 거야. 근데 내가 사라지니까 그제야 나라는 사람의 공백이 생긴 거지. 형들, 이게 진짜 중요해.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 첫 번째 반응, 궁금함과 혼란이 터지는 그 순간이 이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신호탄이라고. 좋아, 형들. 이제 두 번째 반응. 이건 진짜 관계의 명운을 가르는 크리티컬한 순간이야. 여자 입장에서 그 혼란과 궁금증의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으로 오는 감정은 딱 하나야. 나, 이 사람을 잃을 수도 있겠는데. 이건 그냥 잠깐의 아쉬움이나 외로움 따위가 아니야. 진짜 내 손에서 소중한 뭔가가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듯한 선명한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은 형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감정의 엔진이야. 형이 조용히 물러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게 아무 이유 설명 없이 묵직한 일관성을 가지고 유지되잖아. 그럼 여자의 머릿속은 거의 전시 상태에 돌입해. 바로 결핍감과 상실에 대한 공포 단계지. 형,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감정이 뭔지 알아? 바로 잃어버리는 감각이야. 이미 가진 걸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곧 내 것이 될 거라고 은연중에 믿고 있던 걸 놓치는 그 감각. 이 감정이 형이 사라지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해. 처음엔 그냥 궁금증이었어. 왜 연락 없지? 요즘 무슨 일 있나? 근데 3일, 4일, 일주일이 지나도 형은 계속 조용해. 그럼 이제 그건 궁금증이 아니라
결핍감으로 변하는 거야. 그녀는 이제 형이 없어진 일상을 살아야만 해. 아침에 눈 떠서 카톡을 확인해도 형의 메시지는 없고, 밤에 잠들기 전에 익숙했던 잘 자라는 말도 사라졌고, 주말에 뭐 하냐고 묻던 그 시시콜콜한 관심도 이젠 없어.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뭔가 텅 빈 허전함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야. 그리고 그 허전함이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폭발적인 불안이 되는 거지. 얘 진짜 떠난 건가? 그냥 내 곁에 잠시 머물렀던 거였나? 설마 이제 나한테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건가? 이렇게 되면 형, 걔는 이제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형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그 통제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거든.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고. 그건 진짜 단순해.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거든. 심리학에서도 그러잖아. 10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내 지갑에 있던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몇 배는 더 크게 느껴진다고. 이게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돼. 형이 계속 잘해줄 땐 몰라. 그게 너무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서. 근데 그 공기가 사라지는 순간 그제야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녀는 형의 존재를 다시 붙잡으려 해. 이건 계산이나 게임이 아니고 순수한 감정의 본능적인 반응이야. 내 친구 얘기 하나 해줄게. 그 형도 어떤 여자한테 정말 잘해줬어. 영화 보고, 맛집 가고, 주말이면 항상 데려다주고, 모든 걸 먼저 챙겼지. 근데 여자는 약간 애매했어.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표현은 안 하고 그냥 편하게만 여기는 느낌. 그래서 그 형, 어느 순간 딱 결심했대. 나 이제 좀 나한테 집중해야겠다. 연락 줄이고, 헬스 더 열심히 다니고, 회사 일에 몰입하고, 그냥 자기 삶을 되찾기 시작했어. 딱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 여자한테서 장문의 카톡이 왔대. 오빠, 우리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오빠가 좀 멀어진 것 같아서 서운해. 예전처럼 다시 편하게 얘기하고 싶다. 형들, 이게 바로 그녀 안에서 감정이 진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야. 그전까진 익숙함 속에 갇혀있던 존재가 이젠 잃어버릴 수도 있는 희소한 사람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거든. 우리가 한 발 물러섰을 때 그건 단순히 관심을 끊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당신이 놓칠 수도 있는 가치를 온몸으로 체감시키는 순간인 거야. 그 체감이 강할수록 그녀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 이게 시작되면 관계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형은 그 순간부터 쫓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지. 자, 형들. 우리가 한 발 물러섰을 때 그게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만 유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진짜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오는 자기 질문의 시간이야.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 관계에 대해 묻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세 번째 반응.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중요한가?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시점에 들어선 거지. 처음엔 형이 조용해진 게 그냥 이상하다는 느낌이었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엔 좀 허전하다, 뭔가 놓친 것 같다는 상실감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레벨로 들어가는 거야. 그녀 스스로가 이 관계 전체를 필름 되감듯 재조명하기 시작하는 단계. 이 관계, 진짜 내가 원했던 관계였나? 그 사람이 날 챙겨주고 옆에 있을 땐 몰랐는데 지금 이 사람 없으니까 난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나는 진짜 이 사람이랑 뭔가 깊은 사이로 가고 싶었던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단순한 감정적 리액션이 아니야. 그건 그녀의 선택을 만드는 시간이야. 왜 이 시점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형들이 늘 옆에서 챙기고 연락도 하루 종일 하고 데이트도 항상 먼저 제안했잖아. 늘 준비된 사람처럼 행동했지. 그럼 여자 입장에선 그 관계를 받는 관계로 인식하게 돼. 형의 존재는 당연한 거고, 형의 관심은 늘 오는 택배 같은 거고, 형의 노력은 그냥 배경음악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싹 사라졌어.
배경음악이 뚝 끊긴 거야. 형이 조용히 사라지고 더 이상 먼저 연락도 안 하고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만 해.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존재였을까? 그냥 심심할 때 연락하던 사람? 아니면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순간이 진짜 핵심이야.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든 그 빈자리, 그 여백 속에서 그녀는 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스스로 재해석하게 돼. 이건 관계가 받는 것에서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이야. 사람은 공짜로 들어오는 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해.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늘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함보단 익숙함이 먼저야. 근데 한번 사라지고 나면 그 관계를 다시 얻으려면 나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지. 그럼 그때부터 이 관계가 내가 원하는 건지, 내가 감정을 투자할 만한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야. 형이 아무 말 안 해도 이 시간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구조에 들어간 거라고. 그리고 형은 그 결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아는 어떤 형 하나, 진짜 삶 자체가 묵직한 사람이 있었어. 관심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대. 근데 여자 쪽에서 계속 시큰둥한 반응이 이어지니까 이 형은 무리하게 들이대지도 않고 그냥 본인 일에 집중했어. 헬스하고 책 읽고 주말이면 조용히 캠핑 다녀오고 그냥 자기 삶을 묵묵히 산 거야. 딱 2주쯤 지나니까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대. 오빠 요즘 뭐 해요? 왜 연락 안 해요? 갑자기 안 보이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그 카톡 하나가 단순히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그 여자가 자기 안에서 내린 결론의 결과물이었던 거야. 아, 이 사람은 내가 신경 쓸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자기 스스로 체감한 거지. 이 세 번째 반응, 관계를 스스로 평가하게 만드는 과정. 이걸 지나야 비로소 그녀는 감정만으로가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으로 형을 선택하게 돼. 그리고 그 선택은 훨씬 더 단단하고 오래가. 이제부터는 형 혼자만의 투자가 아니라 진짜 서로가 원하는 관계로 가는 출발점에 선 거야. 자, 형들, 이제 진짜 재밌어지는 구간 들어간다. 1번 혼란, 2번 상실감, 3번 자기 반축까지 그녀의 내면에서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면 드디어 행동이 나오는 구간. 즉, 그녀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야. 바로 네 번째 반응. 이 사람을 놓치기 싫다. 주도적으로 다시 다가오는 단계에 온 걸 환영한다. 형이 진짜 적절한 타이밍에 잘 빠졌고 그 빈자리가 그녀 안에서 충분히 커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반응이 하나씩 오기 시작해. 더 이상 혼자 감정적으로 끙끙 앓던 수준이 아니라 이제 걔가 직접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요즘 왜 연락 없었어? 나 이번 주말에 시간 나는데 밥이나 먹을래? 갑자기 오빠 생각나서 연락했어. 형들, 이 카톡 하나하나가 그냥 심심해서 보내는 게 절대 아니야. 그건 형의 부재 속에서 그녀의 감정이 충분히 숙성되었고 이제 그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근데 왜 이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형이 한 발 물러섰던 그 용기 있는 결정이 이제서야 결실로 돌아오기 때문이야. 예전에는 형이 다 했잖아. 밥 먹자, 뭐 해, 보고 싶다. 이런 말들 전부 형이 먼저 했고 형이 대화를 리드했고 형이 그녀의 스케줄에 맞췄지. 근데 이제는 봐. 그녀가 먼저 움직이고 있어. 그럼 여기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관계의 힘의 저울이 드디어 균형을 잡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전까지 형이 일방적으로 감정을 투자했던 관계가 이제는 그녀 쪽에서도 감정적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지. 이게 진짜 중요해.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움직이고 노력한 관계에 훨씬 더 큰 애착을 가지거든. 내가 잡고 싶어서 먼저 손 내민 관계, 그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오래가.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형들이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할 게 딱 하나 있어. 제발 바로 반응하지 마. 여기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감정에 취해서 그래, 나도 보고 싶었어 하고 바로 덥석 물어버리면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모든 흐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왜냐면 이건 이제부터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섬세한 과정이기 때문이야. 그녀가 먼저 다가왔잖아? 그럼 형은 여유 있게 한 템포 쉬고 답장해도 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딱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대화의 리드를 다시 형이 잡아가되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준 사람의 포지션에서 시작해야 해. 형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 그 관계는 그때부터 진짜 쌍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야. 내가 아는 또 다른 케이스 하나. 어떤 형이 한 여자를 진짜 좋아했는데 한동안 너무 앞서 나갔대. 걔 반응은 별로인데 혼자 불타오른 거지. 그러다 어느 순간 딱 스톱했어. 연락 줄이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SNS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자기 시간을 보냈지. 2주쯤 지나니까 그 여자한테서 이런 연락이 왔대. 나 요즘 오빠 생각 많이 났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면 안 돼? 형은 그때 바로 답장 안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보냈대. 괜찮아.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정말 진지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더래. 그때부터 둘은 처음처럼 가벼운 썸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고민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 거지. 형들,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미 형이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녀의 행동이 바뀌었다는 건 그녀가 이 관계에 감정적으로 책임질 준비가 됐다는 신호이기도 해. 이제부터는 형 혼자만 노력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건강한 구조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런 관계가 진짜 오래 간다. 형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우리가 왜 그렇게 타이밍 맞춰서 조용히 한 발 물러서는 걸 강조했는지, 그 고통스러운 침묵의 끝에서 진짜로 얻을 수 있는 게 뭐였는지, 바로 이 5번째 반응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 그건 바로 아, 이 사람 진짜 어른이네 하는 존중과 묵직한 존재감이야. 이건 사실 형들이 말 안 해도, 아니,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보여지는 거야. 형이 감정 조절 잘하고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는 미련 없이 물러설 줄 알고 괜히 감정적으로 질척대지도 않고, 이게 쿨한 척이 아니라 그냥 진짜 쿨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바로 그때 여자는 본능적으로 느낀다. 아, 이 남자는 진짜구나. 이 남자는 자기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이구나. 형들, 이게 그냥 멋있다는 감탄이랑은 차원이 달라. 이건 존중, 리스펙트라는 감정이 생겨나는 순간이야. 왜 존중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존중이 없는 관계는 결국 가벼운 감정 노름밖에 안 돼. 기분 나쁘면 싸우고, 홧김에 차단하고, 외로우면 다시 연락했다가 또 무시하고, 그냥 감정에 휘둘리는 유치한 썸 수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질 못해. 근데 존중이라는 게 생기는 순간 그 관계는 감정의 깊이에 책임감까지 붙는 구조로 바뀌는 거야.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인식이 생기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말투부터 달라져. 태도도 달라지고 표현도 신중해져. 이건 형이 어떤 외모를 가졌든 돈이 많든 적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녀가 보는 건 형의 태도, 형의 선택, 형의 기준 그 자체야. 왜 형의 조용한 물러섬이 이걸 가능하게 하냐고. 형이 연락을 딱 끊고 나서 질투 유발하는 유치한 행동도 안 하고 SNS에 나 잘 살고 있다, 쿨한 척 글도 안 올리고 그냥 정말 조용히 자기 삶에 집중하는 그 모습, 그게 여자한테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이 남자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중심은 절대 안 무너지는구나. 그 순간부터 형은 귀찮게 굴던 수많은 남자 중 한 명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무게감이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진짜 무서운 매력이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존재만으로 영향력이 생기는 사람. 그리고 형들, 이게 진짜 매력적인 이유는 이건 연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연습한다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거든. 이건 진짜 형이 형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일 때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바이브야. 그 바이브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말로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100마디 떠드는 것보다 1000배는 더 강력해.
내가 아는 어떤 형은 진짜 조용한 사람이었어. 말수도 적고 그렇다고 막 잘생긴 것도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여자들이 그 형한테 끌려. 왜냐면 그 형은 할 말만 딱 하고 언제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거든. 누가 튕기든 무시하든 그 형은 흔들리는 법이 없었어. 연락 끊겼다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괜히 자존심 부리는 것도 없었지. 근데 그 형 옆에 있던 여자들은 나중에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 오빠는 뭔가 몰라도 되게 존경스러워. 진짜 어른 같은 느낌이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딱 깨달았지. 아, 결국 남자는 무게로 가는 거구나. 형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우리의 조용한 물러섬은 결국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야.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그녀가 내 가치를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과정이지. 그리고 이게 성공적으로 전달되면 그녀는 더 이상 형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남자가 아니라 곁에 오래 두고 싶은 사람, 배울 게 있는 사람, 존중할 만한 남자로 보기 시작해. 그게 바로 묵직한 매력의 시작점이야. 여기까지 왔다면 형은 이제 더 이상 좋은 남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남자가 된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할 줄 알고 놓을 줄 알고 그리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맞아, 형들.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깊은 얘기가 시작돼.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반응, 그녀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외부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는 오롯이 형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야. 바로 경계선을 넘은 그 순간 남은 건 오직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지. 형이 조용히 한 발 물러났어. 그녀에게서 반응이 올 수도 있고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 어쨌든 형은 인생에서 아주 큰 결정을 한 거야. 감정이 폭주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성으로 딱 멈춰서고 스스로를 돌아봤잖아. 근데 바로 그 직후에 밀려오는 그 섬뜩한 공허함. 형, 알지? 내가 너무 급했나? 괜히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닐까? 이러다가 진짜 그 애가 나를 잊고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끝도 없는 질문들이 형의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 오지 않는 답을 계속 혼자서 시뮬레이션하고 카톡창에 들어가서 이미 읽고 또 읽은 마지막 대화를 다시 보고 프로필 사진은 바뀌었나 수시로 확인하고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인 줄 알면서도 계속 눈이 가고 머리는 터질 것처럼 복잡해. 형들,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야. 이건 자책이야.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후회와 의심이 합쳐지는 순간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정확히 자기 자신한테로 꽂히기 시작한다는 거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그냥 좀 더 참고 이해해 줄 걸 그랬나?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걔가 변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형이 이런 생각하는 거 절대 형이 약해서가 아니야. 오히려 그만큼 그 관계에 진심이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야. 형이 그 감정 소비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임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라고. 진짜로 진지하게 고민했고 온 마음을 다해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지. 근데 형, 여기서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 형, 진짜 내 말 잘 들어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용서하기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알아? 바로 자기 자신이야. 남이 실수하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쉽게 넘기는데 내가 실수하면 난 왜 그랬을까? 또 이 모양이네, 한심하다 이렇게 평생을 곱씹어. 그리고 그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버려. 근데 형, 그건 형 자신한테 너무나도 가혹한 짓이야. 형은 그 상황에서 형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 형이 선택했던 그 거리두기는 도망이 아니라 내 영혼이 더 이상 갉아먹히지 않기 위한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어.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비겁한 수가 아니라 내 감정이 너무 소모돼서 그걸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거잖아. 그건 충분히 용서받아야 해. 아니, 용서받는 게 아니라 존중받아야 마땅한 선택이라고. 형이 왜 멈췄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봐. 형이 힘들었고
상대가 형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고 계속 혼자만 노력하는 그 구조에 지쳤던 거잖아. 그건 자연스러운 자기 방어야. 사람은 벽에 부딪히면 멈추는 게 맞아. 그걸 끝까지 들이받다가 온몸이 부서지는 게 더 어리석은 거지. 형은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내 정신 건강, 내 자존감, 내 인생을 지키는 길이다. 그걸 택한 거야. 그게 형의 약함이 아니라 형의 성숙함이라고. 진짜 성숙은 자기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 형, 잘했어. 정말로. 형들, 여기까지 왔네. 진짜 긴 길이었다. 처음엔 그냥 연락 한번 끊어보면 걔가 어떻게 나올까? 이 단순한 고민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단순한 밀당이나 연애 기술이 아니야. 이건 형 자신을 지키는 방식, 형 자신의 감정에 온전히 책임지는 태도, 그리고 결국엔 진짜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였어. 오늘 내가 형들과 나누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하나야. 조용히 물러나는 그 순간은 도망이 아니라 형이 선택한 용기라는 거. 그건 형이 더는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만든 안전거리이고 서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귀한 공간이야. 그 안에서 상대가 형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각자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형이 그 시간 동안 더 이상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야. 형이 지금 그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절대 약해서가 아니야. 그건 형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진짜 사랑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야.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 남자는 끝까지 붙잡고 다 주고 다 맞춰주고 감정을 전부 쏟아붓는 사람이 멋있는 줄 알아. 근데 아니야, 형들. 진짜 멋있는 남자는 줄 때 제대로 주고 멈춰야 할 때 깔끔하게 멈출 줄 아는 사람이야. 자기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는 사람. 지금 이 고민을 하는 형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 한구석에 내가 괜히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찜찜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형, 그냥 거울 보고 형 자신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줘. 괜찮아. 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고 지금은 나 자신을 지켜야 할 때야.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해. 이게 바로 스스로를 진짜로 안아주는 말이고 그게 지금 형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마지막으로 형들한테 하나만 부탁할게. 혹시 지금 이 영상, 이 긴 이야기가 형 마음속 어디 한 군데라도 진짜 내 얘기 같다 싶었으면 그냥 주저하지 말고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줘. 이건 나 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7은 형이 형 자신한테 하는 약속이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내 감정에 책임지며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을 위해 더 단단해지겠다는 형만의 다짐인 거지. 고맙다, 형들. 이 길고 깊은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진짜 고생 많았고 형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믿어. 형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해 나갈 거야. 우리 다 결국엔 괜찮아질 거야. 형은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니까. 다음에 또 형들하고 할 얘기가 생기면 여기서 다시 만나자. 잘 지내, 형들.